네, 최근 경찰이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고의 교통사고를 처음 잡아냈습니다. 네, 블랙박스 영상에 더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이 프로그램 사용을 의뢰해 진실을 밝혀낸 건데요. 앞으로 보험 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승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인지도 알아보겠지만 우선 이 사고 재현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속도나 이동 경로 같은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다가 넣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건데 묻혀진 진실을 가리는데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얘기도 바로 이 재현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를 해결한 사례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위문환 씨는 급작스런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저녁 11시 한 45분쯤이었죠. 저쪽에서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가지고 오면서 이제 차선 바뀌어서 이제 저 2차로로 진입을 하고 진행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당황했으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112 신고하고 119 신고하고. 보행자는 무릎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회전하면서 좌측 발이 꺾인 것입니다. 꺾여서 지면에 충격을 닿으면서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택시기사. 사고 죄책감과 함께 20년 무사고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따려 했던 꿈이 좌절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착잡했죠 뭐. 이제 희망이 없어졌으니까. 왜 하필 내 차로 뛰어들었을까. 이런 심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걸까? 부상자인 20대 남성 신모 씨는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 도로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무단횡단 교통사고. 그런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택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주행 중인 택시의 우측으로 천천히 다가오던 심씨. 그런데 택시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보행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택시 보닛 윗부분에 충돌을 하고 맙니다. 택시와의 사이가 약 60m 다가온 직전 보행자는 점프하듯이 택시 앞으로 순간적으로 달려들어서 고의사고가 아니냐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이런 의심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고의 여부에 대해서 밝히고자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하고자 동의를 받았는데 자기는 고의가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나는 탈 필요가 없다. 라고 거짓말 탐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가지고는 고의인지 과실인지 우연인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 경찰은 고민 끝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위치, 또 횡단 위치, 그리고 또 경로 등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걸 통해서 속도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차량의 중량이나 크기, 보행자의 신장이나 체중 같은 그런 자료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충돌 후의 거동이 우리가 재현이 되는데요. 확보된 5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장면 단위로 쪼갠 다음 차량과 보행자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사고 당사자의 진술 등을 참고해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보행자의 충돌을 거동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재현된 그 결과를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보행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다. 경찰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결론은 고의사고. 이를 입증할 첫 번째 근거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드러난 부상자 심 씨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일반적 사고라면은 12시 방향이나 1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11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심 씨는 순간 직전 택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택시를 인식하지 않았어야 사고가 나는 건데 택시를 바라보면서 몸의 각도를 틀었습니다. 사고 직전 심 씨의 보행 속도와 충돌 부위도 고의사고의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연한 사고라면은 택시의 앞범버 번호판 있는 부분에 좌측 무릎이 골절상을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 씨는 몸을 날리면서 좌측 발을 구부리고 보네트를 짚습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
심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고의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대체 왜 달리는 택시에 몸을 던진 걸까? 심 씨가 털어놓은 사고의 이유는 보험금도 그렇다고 자살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근방에서 약 30분 전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사고가 나기 30분 전 심 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시련의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던 심 씨. 결국 고민 끝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맙니다. 내가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여자친구가 동정심을 느끼고 좀 돌아올 것인 같다. 또 병원에 와서 좀 간호도 해줄 것이 아닌가.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생각대로 사고는 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고 이가 걱정돼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의 사고임이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금은커녕 사기죄로 형사 입건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여자친구가 좀 사이가 좀 더 좋아졌다고 막 그런 얘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던 무모한 사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문의 교통사고를 해결하는 데 사고 재현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